자, 그럼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포토샵을 켭니다. 파일 메뉴에 새로 만들기를 누릅니다. 폭과 높이에 각각 15,000 픽셀을 입력을 해요. 나머지는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작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새 창이 생겼죠. 일단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 두겠습니다. 파일 메뉴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릅니다. 적당한 폴더 안에 정확하게 그리기 폴더를 만듭니다. 그 폴더 안으로 들어간 후에 파일 이름란에 1-1 언더바 바닥 타일 언더바 그리고 그날의 날짜 .psd의 형식으로 파일 이름을 적으신 후에 그리고 저장을 누릅니다. 앞으로 저장을 하실 때는 컨트롤 S를 누르시면 계속 거기에 덮어 씌워지겠죠. 정확하게 그리기 작업에서는 포토샵의 안내선과 스냅 기능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내선의 교차점에 자동으로 선이 붙게 만드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컨트롤 R을 여러 번 눌러보시면 창의 외곽 줄자 모양의 룰러가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꺼져 있으면 컨트롤 R을 누르셔서 룰러를 켜주세요. 가로 룰러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신 후에 드래그 하시면 룰러에서 선이 하나 딸려 나옵니다. 이것을 우린 안내선이라고 부릅니다. 세로 룰러에도 마우스를 가져다 댄 후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세로 방향의 안내선이 생겨납니다. 스냅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스냅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기 메뉴를 누르신 후에 스냅 항목이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스냅 옵션의 하이 항목들도 모두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금 전에 만들어 놓은 교차된 안내선에 선이 붙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창 하단에 네모 플러스 아이콘을 누르시면 새 레이어가 생성이 됩니다. 마우스로 각각의 레이어를 선택하면 색상이 밝아지면서 해당 레이어가 선택이 되죠.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작업창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모두 그 레이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직선 툴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키보드에서 U를 누르시면 사각형 도구가 선택됩니다. 그리고 Shift를 누르신 상태에서 U를 4번 누르시면 직선 툴이 선택이 됩니다. 마우스 우클릭으로도 선택하실 수 있어요. 직선 툴을 선택하신 후에 마우스 커서를 안내선은 교차된 부분 위에 놓고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안내선의 교차 지점에서부터 시작된 직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확대해서 확인해 보시면 교차 지점에 정확히 닿아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급하게 클릭하시면 가끔씩 스냅을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약간은 여유로운 느낌으로 컨트롤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테스트를 해보았으니까 컨트롤 Z를 눌러서 직선이 없는 데로 돌아가겠습니다. 컨트롤 Z는 실행 취소, Shift 컨트롤 Z는 다시 실행입니다. 이번엔 화면에 보이는 안내선을 수정하거나 삭제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누른 후에 안내선 근처로 마우스를 가져가면 마우스 커서의 모양이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커서의 모양이 변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드래그 하시면 안내선이 움직입니다. 안내선이 움직이는 상태에서 상단이나 좌측 룰러까지 드래그 하시면 안내선이 삭제됩니다. 이제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기본적인 안내선들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단위 기준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메뉴에 환경 설정을 누르세요. 단위와 눈금자를 누르세요. 눈금자 항목을 픽셀로 바꿉니다.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 화면에 표시되는 대부분의 수치가 픽셀로 표현됩니다. 안내선을 하나 만들어서 커서 우측에 검은색 박스 안에 숫자가 7500이 될 때까지 드래그하여 내립니다. 전체 화면 사이즈인 15000 픽셀의 중간인 7500에서 마우스가 딸깍 걸리게 됩니다. 커서가 특정 지점에 자동으로 붙는 기능을 스냅이라고 부릅니다. 스냅은 안내선이나 안내선의 교차점, 화면 외곽, 절반 지점 등에 적용됩니다. 만약 원하는 대로 스냅이 작동되지 않으면 점선 모양의 선택 영역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선택 영역이 설정되어 있으면 선택 영역 기준으로 스냅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곳에서 스냅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선택 영역이 설정되어 있다면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해제하세요. 세로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해주세요. 그러면 중심에서 교차된 안내선이 생겨나죠. 같은 방법으로 외곽에 안내선을 설치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냅을 이용하겠죠. 이제 실제 사용할 범위에 안내선을 설치할 거예요. 하얀색의 사용 영역이 화면에 적당히 가득 찰 정도로 확대를 합니다. 확대 축소는 컨트롤 플러스 혹은 컨트롤 마이너스 키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세로 룰러에서 안내선을 뽑기 위해서 마우스를 누른 후에 Shift를 누른 상태로 고정을 하시고 커서를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안내선이 100픽셀 단위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세로 안내선을 4000픽셀에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11000픽셀에도 위치시키세요.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가로 안내선을 위치시켜 보려고 합니다. 숫자를 직접 입력해서 안내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보기 메뉴를 누르시고 새 안내선을 누르세요. 그럼 창이 하나 뜨는데 거기서 가로를 선택하신 후에 숫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0 픽셀을 입력하세요. 그러면 5000 픽셀의 위치에 새 안내선이 생겼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가로 안내선을 10,000 픽셀에 위치시키세요. 이제 안내선 설치를 위해서 만들었던 실제로 사용하지 않을 바깥 영역을 검은색으로 가려줄 거예요. 키보드에서 M을 눌러서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를 선택하세요. 만약에 선택된 도구가 사각형 모양이 아니라면 Shift M을 몇 번 더 누르면 사각형 모양의 도구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 부분에 안내선으로 만들어진 사각형이 보이시죠? 그 사각형의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커서를 가져가세요. 커서가 모서리에 잘 닿아야 합니다. 이제 그걸 드래그해서 안쪽 네모를 선택해 줍니다. 스냅 기능으로 쉽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메뉴에서 반전을 눌러서 나머지 영역을 선택해 줍니다. 선택된 영역이 외곽 부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새 레이어를 만듭니다. 그리고 G를 눌러서 페인트 통을 선택합니다. 마찬가지로 페인트 통 모양이 선택되지 않았으면 Shift G를 몇 번 더 눌러주면 페인트 통이 선택됩니다. 이제 D를 눌러서 정경색, 배경색 설정을 초기화해 줍니다. 커서를 지금 선택된 외곽 영역에 가져가서 클릭합니다. 페인트 통을 붓는 거죠. 그러면 외곽 영역이 까만색으로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 영역을 해제하기 위해 Ctrl D를 누릅니다. 이제 작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가운데 하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실제로 사용하는 작업 영역입니다. 까만색으로 가려놓은 부분은 실제로 사용하진 않지만 안내선의 설치와 활용을 위해서 남겨놓은 부분입니다. 그날의 작업을 마쳤을 때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Ctrl S를 눌러서 그날의 작업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카페에 업로드하기 위해서 파일 메뉴에 내보내기, 그 밑에 내보내기 형식을 선택합니다. 새로 뜬 창 우측에 형식은 JPG, 품질은 100%, 폭은 960을 입력합니다. 입력을 마치셨으면 내보내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파일 이름을 입력하는 창이 새로 뜹니다. 파일 이름란에 이미 오늘 날짜가 적혀져 있을 거예요.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카페에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일단 카페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게시판을 선택하시고 글쓰기를 누릅니다. 제목란에 보시는 바와 같은 폼으로 제목을 입력합니다. 사진 아이콘을 누르시면 사진을 올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내 PC를 누르시고 방금 전에 내보내기 했던 파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올리기를 누릅니다. 방금 올린 이미지 파일 바로 위에 그날의 날짜와 진행하고 있는 영상의 분초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하단에는 간단히 하실 말씀을 적습니다. 다 완료되었으면 확인을 누릅니다. 첫 업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포토샵을 실행합니다. 어제 작업하던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엽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파일 메뉴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서 파일 이름을 그날의 날짜로 변경한 후에 확인을 눌러서 오늘 날짜로 된 이름을 가진 PSD 파일을 만듭니다. 호환성에 관련된 창이 뜨면 확인을 누릅니다. 다음날 작업을 마쳤을 때 저장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업을 마치셨으면 Ctrl S를 눌러 저장합니다. 창 좌측 하단에 저장 그래프가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일 메뉴에 내보내기, 그 하위에 내보내기 형식을 누릅니다. 새 창이 뜨면 우측에 형식은 JPG, 품질은 100%, 폭은 960으로 하고 내보내기를 누릅니다. 저장을 누릅니다. 이제 카페에 업로드할 이미지가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파일을 닫거나 포토샵을 닫으세요. 파일을 닫을 때 파일을 저장하시겠습니까? 하는 창이 뜨는데 내보내기를 하기 직전에 저장을 하였기 때문에 아니오를 누르시면 됩니다. 혹시 저장을 안 하셨다면 얘를 누르셔야겠죠. 카페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게시판에 들어가 자신의 게시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수정을 누릅니다. 제목의 날짜를 오늘 날짜로 변경합니다. 편집창 최상단에 커서를 놓습니다. 그날의 날짜와 영상의 분초를 적습니다.
엔터를 눌러 아래 날짜와 간격을 어느 정도 만듭니다. 커서를 오늘 날짜 바로 아래로 위치시킵니다. 파일 첨부 메뉴에 사진 아이콘을 누릅니다. 내 PC를 누른 후에 오늘 작업한 파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올리기를 누릅니다. 지금 업로드한 이미지의 바로 아래 공간에 간단히 할 이야기를 적습니다. 수정 완료를 누릅니다. 자, 이제 업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매일 게시판을 확인합니다. 제가 게시판을 보면서 오늘 날짜로 된 게시물이 있을 때 확인을 합니다. 제 시간에 업로드하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고요. 제 시간에 업로드를 하고 계시다면 제가 매일 체크하기 때문에 제가 별다른 메시지가 없으면 제대로 잘하고 계신 겁니다. 정확하게 그리기 작업에서는 수정과 제어가 용이하도록 모양 툴을 이용합니다. 모양을 이용해 선을 긋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U를 눌러서 직선 툴을 선택을 해요. 마찬가지로 직선 툴이 선택되지 않았다면 Shift U를 몇 번 누르시면 직선 툴이 선택됩니다. 좌상단에 픽셀 메뉴를 누르시면 모양 메뉴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모양 메뉴가 선택되어 있었다면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7은 없으므로 획은 검은색으로 바꾸어 줍니다. 상단 우측 끝을 보시면 두께를 변경할 수 있는데 두께를 2픽셀로 바꿔 줍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둡니다. 이제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테스트로 아무 때나 선을 한번 그어보죠. 그러면 레이어 창에 새 레이어가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썸네일에 보시면 약간 조그만 아이콘이 하나 더 붙어 있죠. 다른 레이어와는 다르게. 그것은 이것이 모양 레이어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모양 레이어는 기본적인 레이어와는 성격이 다른 레이어입니다. 이곳에서는 일반적인 비트맵 브러쉬를 사용할 수 없고 오직 벡터로만 이루어진 모양 툴만 가능합니다. 이제 선을 몇 번 더 그어보세요. 그러면 새 레이어가 계속 자동으로 생겨날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레이어가 너무 많아져서 작업하기가 어렵겠죠. 일단 컨트롤 Z를 여러 번 눌러서 선 긋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을 하나 그어서 새 모양 레이어를 만듭니다. 그리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선을 하나 더 그어보세요. 그러면 한 레이어에 선이 누적돼서 그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몇 번 더 해보셔도 레이어는 늘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레이어 창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그려놓은 선의 방향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A를 눌러 패스 선택 도구를 선택합니다. 검은색 화살표가 아니라 흰색 화살표 모양의 아이콘이 선택된다면 Shift A를 눌러서 검은색 화살표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커서가 검은색 화살표인 상태에서 아무 선이나 잡고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 선의 위치가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Shift를 누르시고 좌우로 드래그 하시면 가로축으로 고정된 상태로 이동합니다. 마찬가지로 Shift를 누르시고 상하로 드래그 하시면 세로축이 고정된 상태로 이동합니다. 공백을 선택하시면 선택이 풀립니다. 다시 아무 선이나 선택해 보세요. 선택한 선을 Alt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선이 자동으로 복사가 되면서 움직입니다. Alt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누르셔도 동일한 기능이 작동합니다. Alt를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를 한 후에 Shift를 누릅니다. 그러면 복제가 되면서 가로 혹은 세로축으로 고정된 상태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바닥 타일 5번 영상을 진행하세요. 이번에는 이미 그려놓은 선의 방향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A를 눌러서 검은색 화살표가 선택되게 합니다. 이미 선택이 되어 있으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거기서 Shift A를 한 번 더 눌러주면 흰색 화살표가 선택이 됩니다. 흰색 화살표로 그려놓은 선의 끝지점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합니다. 선택된 끝지점을 잡아서 드래그하면 선의 방향이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선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의 방향을 수정하실 때는 두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모양 툴을 이용해서 그어놓은 선을 확대해 보면 사실 모양 툴의 직선은 선이 아니라 길다란 직사각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색 화살표로 많은 각도를 변경하면 선의 두께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20도 이상의 각도를 수정해야 할 때는 그냥 선을 세로 그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하실 점은 화살표 색깔을 잘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점의 위치를 움직여서 선의 방향을 바꾸려고 할 때 우리는 흰색 화살표를 이용하게 될 건데요. 아무래도 점의 위치를 움직이는 것이다 보니까 확대를 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확대해서 작업할 때는 선의 전체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실수로 검은색 화살표를 선택하게 되면 전체를 움직이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것들도 같이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흰색 화살표와 검은색 화살표를 잘 구분하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분하는 버릇을 들이기 위해서 선을 수정하기 위해서 A키를 누른 후에는 항상 화살표 색상을 확인하시고 작은 목소리로 흰색 화살표 혹은 검은색 화살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실수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인하는 버릇을 들으시면 나중에는 작은 말로 중얼중얼 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조금은 오글거린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계속 실수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단 이렇게 잠깐 해서 구분하는 게 익숙해지는 게 훨씬 낫습니다. 레이어 정리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작업에 사용하는 레이어는 일반 레이어와 모양 레이어가 있습니다. 일반 레이어는 보편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포토샵에서 비트맵 이미지를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레이어예요. 모양 레이어는 모양 툴로 직선을 그으실 때 자동 생성되는 레이어로 벡터 속성의 레이어입니다. 모양 레이어의 썸네일에는 일반 레이어와는 다르게 네모 모양의 작은 아이콘이 추가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우리는 모양 레이어를 주로 사용하고 일반 레이어를 보조적으로 사용할 겁니다. 모양 레이어는 일반 레이어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모양 레이어의 글자 부분에서 우클릭하신 후에 레스터 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레이어 썸네일에서 모양 레이어 아이콘이 사라지면서 일반 레이어로 변경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레이어는 모양 레이어로 바꿀 수 없습니다. 레이어 이름을 바꾸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이어의 이름 부분에 커서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 커서가 또 생깁니다. 이제 변경할 수 있는 새 이름을 적으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이름이 변경됩니다. 여러 개 레이어를 한 번에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컨트롤을 누르시고 각 레이어의 이름 부분을 클릭하시면 누르시는 대로 다수의 레이어가 함께 선택이 됩니다. Shift 키를 이용하면 연속된 다수의 레이어를 두 번의 클릭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수의 레이어를 선택하셔서 드래그 하신 후 휴지통에 드롭하시면 여러 개 레이어를 한 번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웬만한 기능은 복수 선택을 통해 한 번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Shift를 누르고 직선을 긋는 걸 깜빡해서 모양 레이어가 많아졌을 때 하나로 합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모양 레이어를 하나로 합치고 싶으실 때는 그 모양 레이어들을 모두 복수 선택하셔서 컨트롤 2를 누릅니다. 그러면 여러 개의 선들이 하나의 모양 레이어로 합쳐졌습니다. 모양 레이어를 합치실 때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복수 선택한 레이어 중에 단 한 개라도 일반 레이어가 섞여 있으면 그 레이어는 일반 레이어로 합쳐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선은 수정할 수 없게 됩니다. 가급적 Shift를 누르고 선을 누적하시고 중간중간에 레이어를 정리하실 때는 일반 레이어가 섞여 있는지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레이어를 그룹으로 묶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룹으로 묶을 한 개 이상의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드래그를 해서 폴더 모양의 아이콘 위에 드롭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선택한 레이어들이 한 그룹으로 묶입니다. 그룹 아이콘을 그냥 클릭하면 빈 그룹 레이어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드래그해서 그룹 레이어로 옮기셔도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그리기 연습에서는 앞으로 많은 레이어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레이어가 많아지면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화면보다 레이어 창을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레이어를 정리하는 형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드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만들어 보세요. 레이어 창 하단에 폴더 모양 아이콘을 눌러서 빈 그룹을 하나 만듭니다. 새로 만든 그룹의 이름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바닥 타일로 바꿉니다. 폴더 모양 아이콘을 4번 눌러서 그 4개의 그룹을 만듭니다. 각각의 이름은 마주보는 선, 그리고 넘어가는 선, 그리고 1대1 방향, 그리고 베이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새로 만든 그룹들을 선택해서 바닥 타일 그룹 하위에 넣습니다. 외곽을 가리기 위해서 페인트통으로 까맣게 채웠던 레이어가 있죠. 그 레이어의 이름을 외곽 가림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레이어를 드래그해서 레이어 구조상의 제일 상단에 위치하게 합니다. 외곽 가림 레이어를 잠시 꺼두겠습니다.
베이스 그룹을 선택합니다. U를 눌러서 직선 툴을 선택합니다. 모양 직선 툴이 잘 선택이 되었는지, 두께는 2픽셀인지, 색상은 검은색인지 잘 확인을 합니다. 제대로 선택이 됐다면 선택한 직선 툴로 작업 영역에 외곽 라인을 그려보죠. 안내선으로 이루어진 작업 영역 사각형의 좌측 상단 모서리에서 우측 상단 모서리로 선을 긋습니다. Shift를 누른 후에 좌측 상단 모서리에서 좌측 하단 모서리까지 선을 긋습니다. 또 Shift를 누른 후에 우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까지 선을 그립니다. 또 Shift를 누른 후에 좌측 하단에서 우측 하단까지 그립니다. 레이어의 이름은 외곽 라인으로 변경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과 동일하다면 잘 하신 겁니다. 화면 중앙을 가로지르는 가로 안내선의 좌측 끝에 커서를 위치시킨 후에 오른쪽 끝으로 드래그하면서 Shift를 누릅니다. 그리고 드롭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수평선을 그리셨습니다. 레이어 이름을 수평선으로 변경합니다. 외곽 가림 레이어를 다시 켜겠습니다. 이제부터 카페에 업로드 하실 때는 까만 부분은 올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원본 PSD 파일에는 항상 검은 영역이 포함되어 있어야겠죠. 흰색 영역만 따로 저장해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업이 끝났으면 Ctrl S를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레이어 메뉴 맨 하단에 배경으로 합치기를 누릅니다. 경고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M을 눌러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를 선택합니다. 안내선의 스냅을 이용해서 하얀색의 작업 영역을 선택합니다. 이미지 메뉴에 자르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파일 메뉴에 내보내기 형식을 눌러서 이전과 같은 옵션으로 내보내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카페에 올리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레이어 창을 보면서 Ctrl Z를 누릅니다. 하나씩. 그러다가 합쳐졌던 레이어가 다시 풀어질 때 멈춥니다. 그리고 Ctrl S를 누릅니다. 그리고 포토샵을 닫습니다. 굳이 저장을 다시 하는 이유는 실수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이제 진짜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넘어가는 선 그룹을 선택합니다. 안내선이 화면 중앙에서 교차하는 이 지점을 보세요. 이곳에서부터 직선 툴을 드래그해서 우측 모서리에 드롭을 합니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아까 전 중앙 교차 지점에서 또 드래그를 해서 좌측 모서리에 드롭합니다. 두 개의 선이 하나의 레이어에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레이어의 이름을 넘어가는 선으로 바꿔주세요. 수업에서 1:1 방향선 혹은 45도 소실점을 향하는 선이라 부르는 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 방향 그룹을 선택합니다. 설치된 세로 안내선 중에 우측 맨 끝에 있는 안내선, 그 선과 수평 안내선이 서로 교차하는 이 지점, 그곳이 1:1 방향 혹은 45도 소실점입니다. 이곳에서부터 드래그를 해서 좌측 구성 모서리에 드롭합니다. 좌측도 우측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려줍니다. 스냅을 이용해서 그릴 때 너무 빠르게 그으시면 스냅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천천히 진행을 하세요. 마주보는 선을 긋겠습니다. 마주보는 선 그룹을 선택합니다. 화면 좌측 끝에서 Shift를 누르면서 우측으로 드래그합니다. 우측 끝으로 계속 드래그해서 드롭하면 직선이 그어집니다. 물론 당연히 지금은 직선 툴이 선택된 상태죠. 그 후에 A를 눌러서 검은색 화살표를 선택을 합니다. A를 눌렀을 때 흰색 화살표가 선택이 됐으면 Shift A를 눌러서 검은색 화살표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좌측 상단 메뉴에 활성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활성 레이어로 변경을 해줍니다. 방금 전에 그은 선을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드래그해서 넘어가는 선과 1:1 방향성의 교차 지점에 위치시킵니다. 포토샵은 기본적으로 픽셀 기반이기 때문에 완벽한 교차 지점에 선을 위치시키기 어려운 경우도 가끔 생깁니다. 반 픽셀 정도 어긋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상당한 고해상도로 작업하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수평선 가까이로 진행하면 하실수록 교차 지점이 더 비스듬해지면서 정확한 지점을 찾기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화면 앞부분에 되게 큰 부분이고 그리고 그렇게 비스듬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 않게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첫 바닥 타일 사각형, 정사각형이 그려졌습니다. Ctrl H를 누르시면 안내선을 온오프 할 수 있습니다. Ctrl H를 눌러서 잠시 안내선을 꺼놓고 감상의 시간을 가져봅시다.
레이어 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대1 방향 그룹 안에 있는 레이어 이름이 변경되지 않았군요. 레이어의 이름을 1대1 방향으로 바꾸어 줍니다. 마주보는 선 그룹의 레이어 이름도 마주보는 선으로 바꿔줍니다. 충분히 감상하셨으면 다시 컨트롤 H를 눌러서 안내선을 켭니다. 1대1 방향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좌측 1대1 방향, 즉 45도 소실점에서부터 선을 긋기 시작해서 그려놓으신 바닥 정사각형의 우측 상단 모서리 교차점에 교차하게 선을 긋습니다. 역시 하얀색 화살표를 이용해서 교차 지점에 잘 지나가도록 미세하게 잘 조정을 해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정할 지점을 선택하신 후에 교차 지점을 확대하셔서 키보드 방향키를 상하 좌우로 움직이시면 섬세하게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미세한 조정은 영상에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색 화살표로 방금 전에 그은 선을 선택합니다. Alt와 Shift를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셔서 복제를 합니다. 편집 메뉴를 누르시고 패스 변형을 누릅니다. 그리고 가로로 뒤집기를 선택합니다. 복제된 선이 가로로 뒤집혔습니다. 검은색 화살표를 이용해서 Shift를 누르고 왼쪽으로 드래그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른쪽 1대1 방향 소실점까지 맞닿을 수 있도록 이동을 시킵니다. 1대1 방향에 잘 맞았는지 한번 확대해서 살펴봅니다. 잘 맞았으면 원래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1대1 방향성을 그렸더니 앞에 마주보는 선을 하나 더 그릴 교차점이 생겼습니다. 마주보는 선 레이어를 선택한 후에 검은색 화살표로 마주보는 선 하나를 잡습니다. Alt를 누른 후 위로 드래그해서 복제를 합니다. 마우스나 방향키를 이용해서 교차점 위에 위치시키고 그 후 섬세하게 조정을 합니다. 이제 사각형이 앞뒤로 두 줄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그려놓은 사각형들을 반으로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 방향선의 교차점이 사각형의 중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수직수평하게 선을 그어주면 정사각형을 4등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앞사각형과 뒷사각형에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주보는 선 그룹 안에 있는 마주보는 선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A를 눌러 검은색 화살표를 선택하신 후에 중앙에 있는 마주보는 선 하나를 잡습니다. Alt와 Shift를 누르고 드래그하여 복제합니다. 복제한 선을 가까운 사각형 중앙 교차 지점으로 이동시킵니다. 마주보는 선을 하나 더 복제해서 먼 사각형의 중앙 교차 지점에도 위치시킵니다. 섬세하게 컨트롤합니다. 넘어가는 선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U를 눌러 직선 툴을 선택합니다. 화면의 가운데 있는 교차점을 우리는 중앙 소실점이라고 합니다. 그 소실점에서 Shift를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 합니다. 수직선이 그려지면서 사각형을 반으로 나눴습니다. 총 8개의 작은 사각형이 생겼죠. 이제 화면 좌우 끝에 있는 사각형들도 나눠줘야겠습니다. 소실점에서 지금 표시한 부분으로 지나가는 넘어가는 선을 하나 그으면 사각형을 또 좌우로 나눌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교차점을 확대해서 보면 교차하는 선의 각도가 너무 비스듬해서 정확한 교차 지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1대1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을 이용해서 정확한 지점을 좀 더 쉽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그룹을 만듭니다. 이름은 1대2 방향으로 합니다. 좌측 모서리에서 출발해서 지금 표시한 부분을 지나 수평선까지 닿는 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신 선이 수평선과 맞닿는 지점을 우리는 1대2 방향이라고 합니다. 이 1대2 방향에 안내선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안내선을 끌고 와서 이 교차 지점에 위치시킵니다. 확대를 해서 잘 맞았는지 한번 확인을 합니다. 픽셀에 딱 맞아야 합니다. 픽셀에 쉽게 맞게 하시려면 Shift를 누르시고 드래그 하시면 조금 더 쉽게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나오는 모든 선은 지금 화면에 그려진 사각형들을 1대2 비율로 나누어 줍니다.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 1대1 방향 그룹을 잠시 꺼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1대2에 해당하는 선들을 모두 찾아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점을 출발해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점을 지나가는 모든 선을 그어주세요. 바닥에 있는 정사각형을 1대2 방향에서 나오는 선들로 나누어 주면 그것들은 모두 1대2 비율의 직삼각형이 됩니다. 만약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더라도 그냥 진행하세요.
하다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지금 너무 열심히 이해하려고 하시면 그게 오히려 독이 돼요. 그려진 1대2 방향의 선들을 반대편 왼쪽으로 복제해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색 화살표로 드래그해서 1대2 선들을 선택합니다. Alt와 Shift를 누르고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제를 합니다. 편집 메뉴에 패스 변환을 눌러 가로로 뒤집기를 누릅니다. 뒤집어진 선을 모두 선택한 후에 처음 그렸던 1대2 방향의 아래 모서리 지점을 화면의 아래쪽 모퉁이 교차점에 맞춥니다. 안내선을 설치합니다. 확대를 해서 정교하게 한 번 더 맞춥니다. 픽셀에 딱 닿아야 합니다. 우측 끝과 좌측 끝을 나눌 수 있는 교차점들이 생겼습니다. 뒤에 마주보는 선을 그을 수 있는 교차 지점들도 더 생겼죠. 우리는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그려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가까운 곳을 먼저 다 그리면서 뒤로 갑니다. 그러면 지금은 좌우측 먼저 그려야겠죠. 이건 매우 중요해요. 언제나 좌우측 먼저 그리세요. 설명은 수업 시간에. 좌우측 교차 지점에 넘어가는 선들을 그려주겠습니다. 선을 그을 교차 지점을 찾으실 때 기본적으로는 영상을 보시면서 그냥 따라 하시면 되지만 조금 헷갈리실 때는 교차 지점만을 찾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그려진 곳들과 같은 규칙을 갖는 교차 지점을 찾으려고 하시면 쉽게 보일 겁니다. 차차 경험하시겠지만 입체를 보는 힘은 다른 것을 발견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같은 곳을 느낄 수 있는 시선에서 옵니다. 같은 곳은 어디인지 어떻게 같은지 살펴보세요. 이제부터 한쪽을 그리고 반대편으로 복제하는 과정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과정은 저랑 완전히 동일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지점이 없습니다. 저와 완전히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칸 뒤에 있는 마주보는 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마주보는 선을 Alt와 Shift로 선택하신 후에 상하로 드래그 하셔서 원하는 위치에 위치시키시면 됩니다. 이 설명 또한 앞으로는 마주보는 선을 그리시면 됩니다 라고 대체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앞부분의 설명을 확인하세요. 좌우측에 넘어가는 선을 그릴 공간이 하나 더 보입니다. 그곳에 넘어가는 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복제도 해야죠. 영상을 참고하시면서 같은 방법으로 계속 뒤로 그려 나갑니다. 이쯤 되면 감이 좀 오시나요? 아까 전에 1대1은 한 번 마주보는 선 그릴 때마다 넘어가는 선이 또 한 번씩 따라왔죠. 근데 지금은 1대2 방향이니까 두 번 마주보는 선을 그릴 때마다 넘어가는 선을 한 번 그리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그려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다지 큰 문제 없이 진행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은 마주보는 선, 그리고 한 번은 넘어가는 선. 이렇게 하시다가 보면 마주보는 선의 앞뒤 간격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붙게 되죠. 선이 붙게 될 때 중앙을 확대해 보면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약간 들쭉날쭉하게 됩니다. 마주보는 선을 선택해서 보면 실제로 벡터 패스와 그려진 픽셀이 서로 다른 것이 보입니다. 선의 속성 중에 칠 항목이 색상 없음으로 선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선에 알맹이가 비어 있는 거죠. 선의 속성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만 화살표를 이용해서 마주보는 선들을 모두 드래그하여 선택합니다. 화면 상단의 옵션 막대바로 가서 칠 항목을 검은색으로 변경하시면 선들의 속이 모두 까맣게 다 채워지게 됩니다. 한번 확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아까와는 다르게 잘 차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주보는 선을 그려나가서 완전히 붙게 되면 흰색 화살표를 이용해서 수평선에서 가장 가까운 마지막 마주보는 선에 파란색으로 된 얇은 밑변을 드래그해서 수평선까지 올려줍니다. 이제 다 그렸습니다. 다 그렸으니 1대2 방향 레이어 그룹은 꺼주도록 하죠. 완성한 바닥 타일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좌우측으로 그리고 멀리 갈수록 모아래가 예쁘게 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아래의 모양이 지글지글하거나 둥글지 않고 직선으로 잘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1대1 방향 레이어 그룹과 1대2 방향 레이어 그룹을 한번 켜보면 모든 교차점들이 잘 일치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대4 방향도 한번 작업해 봤습니다. 이것도 아주 잘 일치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는 순간입니다. 입체를 그린다는 것은 온전하게 전체적으로 짜여져 있지만 우린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의 작은 실마리부터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풀어나가다 보면 교차점이 너무 비스듬하다거나 하는 곤란함이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또 다른 실마리, 즉 또 다른 방향을 찾아서 풀어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많은 방향들이 하나의 합을 이루는 것, 이것을 보고 우리는 서로 교차 검증된다 라고 말합니다. 교차 검증은 우리 수업을 진행하는 주된 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당장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 그림을 그려보면서 이해한다기보다는 익숙해져 갈 것입니다. 충분히 익숙해지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아래 그리신 작업을 한번 위 빈 공간에 뒤집어서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바닥 타일 그룹을 선택하신 후에 그것을 드래그해서 새 레이어 아이콘에 드롭합니다. 그러면 그룹이 복제가 되죠. 복제한 그룹을 선택한 후에 컨트롤 E를 누릅니다. 그러면 그룹이 하나의 일반 레이어로 합쳐집니다. 편집 메뉴에 변형을 누르셔서 세로로 뒤집기를 누르시면 세로로 뒤집힙니다. 이제 화면이 가득 찼습니다. 한번 천천히 감상을 해보세요. 다음 바닥 타일의 2부 영상에서는 바닥의 정사각형들을 한 번 더 나누는 것을 해보겠습니다.